이제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교육 과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상급 학교 교육 과정과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대상 아동이 다르죠. 대상 아동의 연령이 다르고 그들의 발달 특성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0세에 대한 교육과 8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자들 그 교육 목적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그 아이의 발달이 중요하다. 또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봤던 것처럼 유아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르게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교육의 교수 방법과 교재 교구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받게 되는데 유아교육에서는 교과서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감각,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지 수상적인 글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을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면 스포덱은 유아교육 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에 따라서 계획되고 조직된 학습 경험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NAYC 미국의 전국 유아교육협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아가 학습하는 내용 또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 또 유아가 이러한 목표 성취를 하도록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 또 그런 교수와 학습이 발생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직화한 틀,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유아교육 과정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미라는 학자는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말 대신에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계획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정이나 지역 사회까지 연장될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확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유아교육 과정은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사건이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보이는 흥미도 교육 과정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흥미 자체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도 전부 다 유아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슈바르츠와 로비손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것을 보면 이 학자들은 이제 5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그 교육 과정의 개념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서 어떤 노란 꽃을 하나 꺾어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 노란 꽃에 흥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그 날의 교육 내용은 그 노란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공룡을 가지고 왔어요. 공룡 장난감을 막 이만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흥미는 공룡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날의 교육 내용이 공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 우연히 아이가 보인 흥미, 그것이 이제 교육 내용이 되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교육 내용은요, 그 아이가 꺾어 노란 꽃 또는 공룡 이러한 것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또 자신의 이전 경험과 그 자신이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그 대상을 연결하고 하는 그러한 학습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아이들 개별적인 요구나 흥미를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데에서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모든 아이들의 흥미를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그 아이들의 흥미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초임교사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이 유아교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아이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실의 분위기, 아이와 아이와의 상호작용, 아이와 교구와의 상호작용, 또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도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옆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옆반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반 선생님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이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이가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는 이제 아이에게 어떤 의도된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그 모습을 봄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저렇게 형성하는 거구나. 저렇게 관계를 형성하면 기분이 좋구나. 돕는 거는 저런 기술을 사용해서 도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수 계획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설정하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실행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를 다시 교육 목적에 반영을 하고 하는 식의 것들,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교수 계획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수 요목은 교수 계획보다도 조금 더 정해진 틀이 있어요. 교수 요목의 예는 누리과정 그리고 표준보육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요거는 꼭 가르치세요라고 이제 내놓는 것, 그것을 이제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식적인 문서의 장점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목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의 지침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돼서 조금 편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잠재된 교육과정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잠재된 교육과정만 아이들에게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얘한테 무엇을 가르쳤는가? 얘는 정말로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 국가의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우리 지역의, 우리 유치원의, 우리 반의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봐야 하는 부분이죠. 이제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유아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해서 조직된 교육과정의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 안에는 앞서 봤던 우연히 일어난 것, 교수 요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아교육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나뉘는지 살펴봤는데 유아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우리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해서 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의 이제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인식을 하시고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번째, 유아교육 과정의 최근 동향 그리고 논쟁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산이에요. 이제 유아교육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 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보다 더 늦게 오는 게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죠. 그래서 점점 사회의 요구가 아이들을 보다 오랫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믿고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최근에 동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0세에서부터 8세까지가 유아교육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만 3에서 5세가 아니라 아주 어린 영아들도 유아교육 학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연구하고 있고, 또 영아보다는 또 덜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유아 교육과 초등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서 유아 교육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